안녕하세요. 애저 에브리웨어 삼성전자 반도체 매지션 디지털 전환 사례 세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스페셜리스트 전승록입니다. 오늘 세션에는 반도체 인더스트리 부동의 글로벌 넘버원 삼성전자 반도체 고객이신 황인한 프로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매지션이라는 서비스에 애저가 도입돼서 3월에 고 라이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혁신을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에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해주신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매지션 서비스 소개에 앞서서 제가 적용된 3가지 주요 애저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온프렘에서 사용 중이던 클래식한 아키텍처를 쿠버네티스 기반의 컨테이너 환경으로 모두 모더나이제이션에 성공하셨습니다. 이는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라고 불리는 서비스로 구현하셨습니다. 둘째는 OLTP 환경을 효율적인 인메모리 기반의 빅데이터 어널리틱스로 개선하셨는데 이것은 애저 데이터 익스플로러 ADX라는 서비스를 도입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의 SSD를 사용하고 계신 글로벌 사용자들의 지역별 서비스 성능 개선을 위해서 트래픽 매니저를 차용하셨습니다. 이 모든 서비스들이 기존의 온프렘 환경을 클라우드로 인프라로 전경하면서 그와 동시에 데이터 혁신을 가능하게 했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는 서비스인지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 관리형 쿠버네티스 서비스인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 AKS입니다. 완전 관리형이라고 하는 어떤 기계적인 번역보다는 저는 Managed Kubernetes 서비스라고 소개하고 싶네요. 고객분들은 개발과 컨테이너 환경 자체에 집중하시고 관리 영역은 파스 형태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쿠버네티스를 업그레이드하고 패치를 적용하는 것부터 클러스터에 대한 스케일링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그 편의성을 제공해 드립니다. 운영상에 이상이 있을 때에도 자동 치유하게 돼서 관리 요소를 최소화하고 API를 통해서 모니터링도 효과적으로 제공합니다. 애저에서는 특히 컨트롤 플레인을 자동화하고 이를 무과금으로 제공한다는 특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매니지드 쿠버네티스라고 하면 직접 쿠버네티스를 구현하시는 것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손쉬워질까요?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패치하는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지실 수 있고 자동화된 스케일링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운영 효율을 꾀하실 수 있게 됩니다. ID 관리 체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애저 AD를 통해서 룰 베이스드 액세스 컨트롤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클러스터에서부터 컨테이너까지 리소스 관리를 가능하게 해주죠. 이는 연관된 애저의 다른 서비스에서도 일관된 관리 편의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매니지드 쿠버네티스의 장점은 역시나 보안성 강화일 텐데요. 애저 컨테이너 레지스터리 서비스를 통해서 보안적으로 취약점 확인을 마친 이미지만을 CI/CD 파이프라인에 추가해서 AKS 서비스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운영상의 거버넌스는 또 어떨까요? 다양한 클러스터의 운영이 필요한 애저 폴리시를 정의하면 노드, 파드, 컨테이너 이미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키텍처 설계와 개발 과정에 다이나믹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애저 폴리시를 이용하면 허용된 스토리지 계정이나 리소스의 종류를 사전에 정의하고 그에 맞춰서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애저만이 가지는 AKS의 장점은 리눅스는 기본이고 윈도우즈 서버 컨테이너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윈도우즈와 리눅스를 함께 같은 클러스터에 구성할 수도 있게 지원합니다. 만약 고객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윈도우즈 서버 환경을 유지해야만 한다라고 하면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소개해 드릴 서비스는 애저 데이터 익스플로러, 줄여서 ADX 서비스입니다. ADX를 한 줄로 정의해 볼까요? 너무 보통 명사 같긴 하지만 말 그대로 데이터를 익스플로러하는 서비스입니다. 다양한 대용량의 빅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분석하는 파스형 데이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ADX 특징 3가지를 콕 집어서 한번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탐색해낼 수 있습니다. 10억 개의 레코드를 탐색하는 데 1초 미만 걸리는 성능을 자랑합니다. 두 번째는 수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가진 데이터베이스를
수분 내에 만들고 이를 스케일 아웃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별도의 이아스 구성을 하지 않고 스큐를 선택하셔서 뚝딱뚝딱 분석 플랫폼을 만들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ADX를 중심에 두고 데이터 레이크와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쭉 펼쳐보면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서비스 연관도가 나옵니다. 애저 데이터 탐색기는 다른 주요 데이터 서비스와 통합돼서 가장 좌측에 있는 데이터 형태를 수집해서 데이터 레이크 스토리지, 인덱싱, 쿼리, 그리고 시각화를 포함하는 엔드-투-엔드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ADX는 가장 가운데 있죠. 수테라바이트의 다양한 원시 데이터들을 손쉽게 인메모리 형태로 캐싱한 뒤에서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데이터 레이크와 분석의 흐름에서 그 중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얼마나 다양한 원시 데이터를 받아낼 수 있는가 하면 ADX 좌측에 있는 카프카, 스파크와 같은 툴에서 SDK로 호출하는 API들, 그리고 IoT 허브 등과 같이 데이터 수집 접점의 데이터들을 받아낼 수도 있고, 또는 벌크로 들어오는 데이터들까지도 모두 받아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측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API와 UX 등으로 연계하기 쉽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 애저 트래픽 매니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저 트래픽 매니저를 통하면 글로벌 사용자의 트래픽 요청을 똑똑하게 라우팅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의 동일한 URL을 각자 위치와 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분산 처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애저 트래픽 매니저를 한 장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contoso.com이라는 URL 접속 요청이 오면 내부에서 DNS 라우팅을 거쳐서 로드 밸런싱을 하고 필요한 서비스로 분개해서 처리하게 해줍니다. 이는 분산 처리는 기본이고 페일 오버 등의 기능이나 클라우드 온프레미스 간 함께 연동해서 사용하는 시나리오까지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걸쳐 있는 글로벌 사용자를 가장 근접한 권역 리전에서 대응해서 성능을 유지하게 하거나 컴플라이언스 상의 이유로 해당 지역에서 꼭 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된다고 하면 트래픽 매니저가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삼성전자 반도체 매지션에서 사용 중인 주요 애저 서비스 3가지를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 서비스들이 실제 과제에서는 어떻게 구현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황인환 프로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황인환입니다. 삼성전자 매지션의 서버 사이드 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온프리미스에 있던 서버를 애저 클라우드로 옮기는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지난 3월 15일 애저 클라우드에서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함께 도움 주신 마이크로소프트의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애저 클라우드 익스피리언스라는 주제로 매지션 서버가 애저 클라우드에 어떻게 구성되었고 그 효과가 어느 정도로 드러나고 있는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매지션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매지션은 삼성전자 브랜드 SSD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SSD 관리 소프트웨어로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의 유일한 대고객 서비스입니다. 매지션을 통해 연결된 SSD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잠재적인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데이터 암호화, 보안 삭제 등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지션 서버는 최적의 SSD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각종 성능 지표를 제공해주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또한 SSD의 최신 펌웨어가 출시되면 매지션 서버가 매지션에게 업데이트 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공식 사이트에 접속해 펌웨어를 직접 다운로드 받을 필요 없이 매지션을 통해 손쉽게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매지션은 정기 릴리즈를 수행하면서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 제공하고 있는데요. 2018년 5.0 버전이 출시 당시 약 300만 명의 사용자가 사용 중이었다면 그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최근에는 6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매지션에서는 삼성전자 브랜드 SSD 외에 타사 드라이브 정보도 표시하였으며 벤치마크 기능을 사용해서 성능 비교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SSD를 쓰시면서 매지션 설치를 안 하셨다면 이번 기회에 설치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를 도입함으로써 저희는 매지션의 추가 기능을 클라우드의 다양한 서비스와 접목시킬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또한 글로벌 사용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멀티 리전을 도입하고 대용량 로그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미지의 영역이었던 클라우드 비즈니스와 기술을 이해하고 내재화하자는 데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즈니스적인 니즈에 맞춰 애저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향후 인프라와 데이터 영역의 로드맵이 저희가 지향하는 다채로운 미래지향 서비스와 부합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글로벌 사용자들의 성능 수준을 만족시킬 만한 글로벌 리전이 준비되어 있었고, 파스 서비스를 차용하여 빅데이터 분석 등 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이 만족되었으며,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전환을 기획부터 실행까지 도와주셨던 기술 지원 부분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어떠한 기술을 도입했는지 다음부터 차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제는 인프라 변경과 어플리케이션 리팩토링을 같이 진행했습니다. 이전 어플리케이션을 분석하여서 그림과 같은 세 종류의 컨테이너를 구성했습니다. 먼저 서버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사이트는 각각 UI인 프론트엔드와 API인 백엔드로 구성했으며, 매지션 앱과 직접적인 통신을 하는 엔드 유저 서비스 컨테이너를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각각의 컨테이너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되었고, 필요한 최소의 라이브러리로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서비스 개발 인력이 소수임을 감안하여 저희 개발에 사용하는 프레임워크는 대부분 오픈소스를 채용했습니다. UI는 자바스크립트 기반 리액트로 개발하였고, 서버 사이드 렌더링 등을 위한 개발 프레임워크인 Next.js, UI 표준 프레임워크는 Material UI를 사용했습니다. 백엔드는 API 서버로 자바와 스프링 부트를 사용해 개발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MariaDB를 사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했습니다. DB와 백엔드 연동은 개발 효율을 높이기 위해 SQL 대신 ORM인 JPA를 적용하였습니다. 엔드 유저 서비스는 초기 설계 시 백엔드와 유사하게 구성하였으나 이후 성능 최적화를 고려하여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제거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캐시와 메시지 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설명하겠습니다. 엔드 유저 서비스는 데이터를 인메모리에 캐싱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좌측에 보이는 이미지이고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캐시 데이터를 조회하도록 구성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면 API 서버와 거의 유사합니다.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엔드 유저 서비스는 AKS의 컨테이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백엔드와 프론트엔드는 국내의 임직원에 하나여 접속하기 때문에 한국 리전의 일부 노드에만 구성을 했고, 나머지 리소스는 엔드 유저 서비스로 집중시켰습니다. 기존 온프리미스 환경에서는 하나의 VM 위에 어플리케이션이 모두 설치되어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했으나, 지금은 기존과 비슷한 메모리로도 많은 자원을 엔드 유저 서비스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매지션 관리 사이트에서 등록된 파일은 애저의 블록 스토리지에 저장되며 이를 CDN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기존에도 CDN 서비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퍼블릭 클라우드에 배포되는 컨테이너와 연동이 가능해져서 사내에서 CDN에 직접 파일을 업로드하던 추가적인 작업이 불필요해졌습니다. 다음은 메시지 큐 구성 내용입니다. 앞선 설명처럼 엔드 유저 서비스에는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백엔드에서 데이터를 받아와 인메모리에 캐싱하기 위한 별도의 메시지 서비스가 필요했습니다. 회사 내부의 개발 환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카프카를 사용하여 서비스 간 연계를 구성했습니다. 관리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면 백엔드 API 서버를 통해 MariaDB에 저장함과 동시에 카프카로 해당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그리고 엔드 유저 서비스는 카프카에서 해당 토픽을 구독하고 있어 데이터 수집이 가능합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인메모리에 저장되도록 하였으며, 이는 EHCache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구성했습니다. 앞선 구성으로 개발을 진행하면서 운영에도 카프카 설치를 고려하고 있었으나, 저희가 소수의 인력이 카프카 등 모든 서비스를 위지보수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점도 있었습니다. 카프카가 애저에 서비스되고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도 하고 찾아보았으나 별도의 계획을 찾지 못했는데, 다행히 마이크로소프트 엔지니어분들과 협의해 본 결과
이벤트 하우스 네임스페이스가 비슷한 동작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벤트 하우스 네임스페이스는 카프카 API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기에 알맞은 조건이었습니다. 위 그림처럼 관리 사이트에서 생성된 데이터는 한국 리전에 있는 이벤트 하우스를 통해 멀티 리전의 엔드 유저 서비스로 전달되며 이를 캐시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전별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에서 발생한 어플리케이션 로그는 동일한 리전에 있는 이벤트 하우스 네임스페이스를 통해 로그 분석기인 애저 데이터 익스플로러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리전별로 이벤트 하우스 네임스페이스를 두었기 때문에 중앙 로그 분석기인 애저 데이터 익스플로러로 전송하는 프로세스는 엔드 유저 서비스와 독립되었습니다. 변경된 구성으로 엔드 유저 서비스는 별도의 내부 통신이 불필요해졌기 때문에 매지션 통신 속도는 수배 이상 개선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그 데이터 분석을 위한 아키텍처 변경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전 서버는 대량의 로그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 오라클에 저장해 왔습니다. 5년 전 구성을 진행했을 당시의 사용자는 로그의 양이 충분히 분석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 사용자 기준 로그 양이 너무 많아져 테이블을 조회하면 최대 10분가량 소모되었습니다. 이번에 퍼블릭 클라우드로 구성하면서 로그 데이터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애저에서 제공하는 대용량 로그 분석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했으며 많은 논의 끝에 애저 데이터 익스플로러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로그가 최대치는 아니지만 조회 시 수초 이내의 결과 확인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연계된 서비스인 파워 BI를 사용하여 손쉽게 레포트 작성이 가능하며 관리 사이트에도 쉽게 연동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쿠스토 쿼리는 초기부터 저희에겐 적응이 장벽이 존재하였고 현재까지도 익숙해지기 위한 노력 중이라는 점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음은 멀티 리전 도입입니다. 화면의 이미지는 매지션을 사용하는 고객을 분석한 결과로 크게 북미, 유럽, 아시아로 묶을 수 있습니다. 분석된 데이터 기반으로 북미와 유럽과 아시아 세 곳의 리전의 엔드 유저 서비스를 구성했습니다. 기존 서버의 경우 한국의 데이터 센터에만 구성되어 있어 글로벌 사용자에게는 접근성이 떨어졌는데요. 이번에 멀티 리전을 도입함으로써 각각의 사용자들이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서버와 통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멀티 리전을 도입했으나 이를 서비스하는 주소는 단 하나여야만 했는데요. 이를 손쉽게 해결해준 서비스가 트래픽 매니저입니다. 위와 같이 트래픽 매니저를 두어 DNS 기반으로 응답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의 서버로 라우팅할 수 있었습니다. 오픈 이후 멀티 리전의 모든 서비스가 중단되는 상황도 대비했어야 했는데요. 이 부분도 트래픽 매니저를 이용하면 백업 플랜을 쉽게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가 가능했습니다. 또한 보안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와프도 도입했는데 회사 내부 프로세스에 맞추어 별개의 와프 서비스를 연동해야 했습니다. 이때에도 트래픽 매니저를 하나 앞에 더 두어서 실제 고객이 바라보는 도메인은 그대로 유지된 채 서비스가 가능했습니다. 소개해드린 내용처럼 매지션 서비스를 퍼블릭 클라우드로 옮겨오면서 속도나 성능 면에서 비약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더욱 다채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9월 매지션은 7.0 버전을 기획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한 사용자별 SSD 추천, 원격 서비스 등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또한 매지션 내에서 SSD 사용자 경험을 공유하고 사용자들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로 거듭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신의 기술을 활용하여 더욱 폭넓은 서비스를 준비할 예정이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예,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미래지향적인 매지션 서비스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하이파이브 한번 칠까요? 감사합니다.